배워야 산다, 알아야 번다. 주식학교에 등교하신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학교의 초보 반장 한유진입니다. 투자가 기본이 되는 현 시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재테크,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방송,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입니다. 다시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봄이 찾아온 것처럼 날이 굉장히 포근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요즘처럼 변덕스러운 날씨가 주식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어쩔 때는 참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정도로 주식을 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다가도 또 어쩔 때는 찬바람이 쌩쌩 몰아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냉혹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김승관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도 또 재미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수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학교 시작합니다. 네, 주식학교 수업의 종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OBS 학생분들 그리고 유진 학생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유진 학생이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졌는데 학교가 시작을 하면은 개학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개학을 하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좀 봄 날씨가 변덕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할 강의가 사실 기본기 강의입니다.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주식시장도 굉장히 변덕스럽죠. 기본기만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기 강의, 주식 투자의 기본기 강의와 함께 역시나 오늘 역시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약속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김승관 선생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수업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물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혹시 유진 학생도 네.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너무 그렇죠? 유명한 너무 유명하시니까. 스타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손흥정. 네, 그분께서 네, 감독님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시합을 안 뛰었다고 해요. 안 내보냈다고 해요. 언제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뭘 했느냐? 뭘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공을 차는 연습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기본이 되는 볼 트래핑이라든지 네. 아니면 드리블 아니면 슈팅 이런 기본적인 부분. 그런 기본적인 부분만 연습을 시키고 게임엔 절대 나가지 않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우리 학생분들께서 배우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학생분들은 기본기를 배우시는데 게임을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본기인지 아닌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기본기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 기본기 강의라고 했어요. 기본기 강의에 앞서서 재미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슬픈 기사 하나만 제가 쌤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요 기사를 보면은 자, 요겁니다. 폭락할 주식만 골라 사는 기이한 능력, 미 조롱거리 된 한국 개미. 내용을 요약하자면 길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한국의 평범한 개미들이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기괴하고 격렬한 주가 변동을 일으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혹시 유진 학생 작년 12월 달에 네. 제가 그때 주식 시즌 1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정말 유행어처럼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번지는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서학개미? 서학개미,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지만 네. 한국 주식은 원금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원금. 네, 원금을 낸다. 네. 그만큼 한국 주식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뭐 국장 탈출은 뭐 능지순. 지능순. 네, 지능순인데 네. 이거를 거꾸로 해서 뭐 네. 능지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막 유행어도 만들 정도로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갔는데 네네. 그 미국 주식으로 간 주식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았겠죠, 결과는. 네, 결과는 제가 첫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테슬라 차트 보여주면서 반토막 냈다고 그러고 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승관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학생분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기,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주도주를 찾고 좋은 기법으로 매매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육, 그리고 많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튜브,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기법으로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 이 시장의 주도주를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역전됩니다. 이런 식의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승관쌤이 생각하는 기본기는 그게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뭔지?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는 요겁니다. 뭐냐? 시황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너무 요거를 기본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죠? 요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네. 요거를 이제 1번과 2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시황을 읽으면서 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엔드가 아니라 네. 같이 합해서 읽어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시황이라고 하면은 뭘 공부하세요? 저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CPI 네. 들어보셨죠? 네네. 아니면은 뭐 매크로 지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시황을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은 그런 어떤 CPI 발표라든지 네네. PP 뭐 이런 발표 아니면은 거시적인 매크로 지표 아니면은 원달러 아니 외국인 수급 이런 걸 보통 시황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 어떤 건가요? 뭐냐면은 이거는 스포츠 중계예요. 저 승관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시황은 그냥 현 상황을 브리핑하는 스포츠 중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시황을 보고 공부를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을 때는 좋은 뉴스가 나올까요?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사고 싶으세요? 팔고 싶으세요? 팔고 싶죠. 팔고 싶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막 시장이 좋고 경제가 막 좋아져요. 그럼 무슨 뉴스가 나올까요? 호재. 좋은 호재가 뉴스. 나오죠. 네. 좋은 뉴스가 나오죠. 그럼 사고 싶으세요? 팔고 싶으세요? 사고 싶죠. 사고 싶죠. 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승관쌤의 경험,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를 왜 해야 되는지. 승관쌤의 경험. 자, 또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볼까요? 네, 타임머신 어디로요? 타고 가보겠습니다. 2011년 8월.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코스닥 차트예요. 자, 유진 학생이 봤을 때 이 코스닥 차트 어때요? 지금 현재 최근 모습. 최근에서 좋아요. 바닥을 어떻게 찍고 좋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이라는 거를 요렇게 이제 뭐 이렇게 횡보를 하고 나서 이게 올라가니까 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때 승관쌤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열심히 기법 공부하고 네. 열심히 주도주 공부하고 열심히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정보를 얻으려고 뉴스를 보고 네네. 테마를 얻으려고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정보들 네. 이런 걸 얻으려고 그쪽으로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안 처참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왜? 아니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네. 올라가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자. 좋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막 룰루랄라 또 했죠. 네. 이렇게 주식이 공부하는 대로 되는구나. 제가 근데 이제 약간 좀 반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유진 학생이 처참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정답인 줄 알고. 그거. 아이러니하게도 네. 예,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오. 너무 좋았어요. 막 기법 공부한 대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네. 차트와 지지와 저항이 막 10원 오차로 막 딱딱 떨어져가지고 막 올라가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이제 이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계좌의 종목을 어떻게 했을까요? 종목 계속 늘려나갔을까요? 아니면 팔았을까요? 당연히 늘려나갔겠죠. 그렇죠. 이때도 역시나 종목을 마구잡이로 또 샀어요. 그러면 또 잘 안 가고 막 그런 건 어땠을까요? 냅뒀을까요? 아니면 팔았을까요? 팔았죠. 잘 안 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냅뒀어요.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올라가겠지. 네네. 계좌야 잘 안 가는 종목 냅두고 계속 종목 사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뭐냐? 자, 요거 차트 볼게요. 자, 여기 차트 보이시나요? 네. 유럽발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시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12%가 빠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한가가 몇 프로예요? 30%. 30%죠. 네. 이때 당시 15%였습니다. 15%였는데 지수가 12%가 빠졌다라는 거는 전 종목이 거의 하한가. 하한가였어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금요일 날 이제 또 주식을 또 사놓고 또 월요일 날 또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주말을 보는데 주말 사이 이제 그리스 악재가 땅 터지면서 전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근데 하한가를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2번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한가를 도달했어요. 이때 승관쌤은 무슨 판단을 했을까요? 유진 학생. 더 사야겠다.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저는 계속 틀리네요. 네, 이거라도 건져야겠구나. 네. 왜냐면은 정말 심각했어요, 뉴스는. 예, 정말 거짓말처럼 전 세계 글로벌 위기가 오는 것 같았고. 이때는 제가 뭐 20대 중반 정도,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덜컥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럴까봐. 그게 더 없어지면은 네네.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훅 빠져버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그런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기법, 주도주 다 하종 맞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자, 하한가를 맞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나서 제가 팔았잖아요, 이 자리에서.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겠죠. 귀신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 여태까지 제가 했던 기법이나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주도주, 종목 그런 거는 이런 시황에 정말 파도에 휩쓸리듯이 휩쓸리는구나. 그걸 느꼈죠. 자,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1년이면 너무 먼 과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거는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사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요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요때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때도 근데 이제 상한가가 몇 프로 바뀌었죠? 30%. 3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때는 샀습니다. 네. 왜? 2011년 그때 배웠던 그리고 그때 습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때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했어요. 근데 요때 상황이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때 상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이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30% 보이시나요, 저 왼쪽에? 네, 보여요.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다 하한가. 그냥 거의 대부분 종목이 마이너스 10%대 이상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때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하한가 종목이 32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10% 이상이 1630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때 네. 아무 종목이나 샀으면 어땠을까요? 빠지고 나서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수익을 쉽게 봤을 것 같아요. 쉽게 받겠죠. 네. 그렇죠. 자, 요걸 볼게요. 자, 유럽 위기가 저때가 이제 승관쌤이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가 네. 그 하한가를 맞고 유럽 위기가 나왔을 때 겁나서 팔았을 때 위치가 저 빨간색 네모 박스예요.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네. 자, 보세요. 코로나 위기 때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 이제 그런 얘기 나왔죠. 동학 개미 운동. 네. 자, 이때 차트를 좀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 랠리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 이렇게 막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시황에 따라서 종목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기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거기서 주도주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분들 그거 생각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세요. 그냥 대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승관쌤이 생각을 했을 때 시황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면 어때요? 와닿아요, 안 닿아요? 사실 잘 안 하던 잘 안 것 하셨죠.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네. 제가 우리 유진 학생과 함께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 학생 저랑 같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네. 해운대로 가겠습니다. 해운대. 좋죠? 네. 자, 해운대로 지금 같이 출발할 거예요. 근데 가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장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네. 돈을 벌어 가는 거예요. 해운대로. 네, 어떤 장사를 할 거냐면은 파라솔 장사를 하러 갈 겁니다. 네. 파라솔 장사를 하러 갈 건데 어때, 설레시나요? 아니면 돈 벌 생각에 설레시나요? 아니면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힘들 것 같긴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이 네. 계절상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 네. 겨울인데 우리는 파라솔 장사를 하러 간 거예요. 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파라솔 겨울에 팔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팔아야 되니까 네. 겨울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겨울에 네.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게 길게 가자고요. 뭘 해야 되냐고요? 네, 겨울에 뭘 해야 되냐고. 여름에 팔기 위해서. 여름에 팔기 위해서 겨울에 파라솔을 산다. 산다.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여름에는 뭘 해야 돼요? 여름에는 판다. 여름에는 뭘 팔아야 돼요? 파라솔을. 팔아서 언제 모은? 네? 언제적에 모은? 겨울에 모은. 겨울에 모은. 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파라솔 장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비성수기 때는 뭐 해야 되냐? 파라솔을 싸게 사놓고 성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주식 시장에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수기 때는 열심히 싸게 산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리고 비성수기 때는 열심히 주식을 매수해야겠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윤 학생? 뭔가요? 시황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우리 창 덮어놓읍시다. 놉시다. 창 덮어놓읍시다. 네. 시장 안 좋으니까 우리 놀아요. 네. 이거 봐서 뭐예요? 어차피 빠지는 거. 네. 자, 저는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땐 바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얼마나 살 게 많아요. 그쵸? 살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왜 놉니까? 창을 왜 덮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좋으면 뭐예요? 대부분이. 좋으면 사죠. 대부분이 주식장 좋으니까 계속 매매를 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주식 시장 좋으면 창 끄자 그래요. 왜? 반대네요? 반대죠. 왜? 주식장 좋으면은 이게 주식이 올라가고 계속 수익이 나는데 빨리 팔아버리잖아요. 오히려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빨간 불을 보면은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 끄자 그래요. 시장이 올라가면은 창을 끄고 시장이 안 좋으면 뭐 하자면 공부하자 그래요. 빨리 이거 사자고.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입니다. 왜? 저는 성수기 때는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놓은 물량을 팝니다. 비성수기 때는 뭐 하냐? 제가 살 물량을 찾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락장 때 더 바빠요. 왜? 하락장 때는 살 종목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시장이 어때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뭐죠? 현재 시점은 아니고, 제가 차트의 일부를, 코스닥 차트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코스닥이라는 차트예요. 자, 코스닥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반평균이에요. 우리 반의 평균. 우리 반 평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근데 반평균이 내려갔다라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성적이 거죠.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코스닥은 그런 겁니다. 지수 차트라는 거는 전체적인 종목이 빠지면은 이 차트가 지수 차트, 시장 네. 차트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보면 어때요? 지금 계속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때 많은 분들이 뭐 하시냐? 아마도 그럴 거예요. 내 종목 언제까지 빠질까요? 종목 상담하고 아니면은 자, 우리 창 끄고 보지 맙시다. 그러면서 관망하고 냅두고. 저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돈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본기가 중요한 기본기가 뭐라 그랬죠? 시장을 읽고 돈 관리를 하자. 한다. 그렇죠. 돈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 잠깐 강의가 살짝 옆으로 새는데 네. 요것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돈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돈 관리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어떻게 사시냐면은 뭐 삼성전자 10주 이렇게 사십니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 100주. 그러면은 내가 내 잔고에 있는 돈 관리가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랬다 저랬다 이때는 그쵸. 이때 사고 이때는 이때 사고 현재 하니까. 주가에 따라서 돈 맞아요. 관리가 바뀌겠죠. 네. 그럼 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 관리가 안 될 거고. 그리고 뭐 조금 빠진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5% 이렇게 빠지면은 바로 거기서 뭐예요? 사죠. 분할 매수 또 네. 빠졌으니까 막 하면서 또 금방금방 사요. 저는 분할 매수를 뭐 3일 만에 하시는 분도 3일 만에 끝내시는 분도 봤어요.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어떻게? 돈 관리를 하면서. 자, 이때는 뭐예요? 주식 비성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뭘 할 때예요?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래에는 언제가 있었죠? 12월. 작년 12월. 작년 12월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언제였어요? 쇼핑의 기회였던 거죠. 그때 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무지 바빴어요. 네, 무지 바빴어요. 예. 자, 주식 성수기. 자, 요때는 뭐예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이때 뭐 하시냐면은 종목을 또 사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이때는 매수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매수를 보수적으로 하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죠. 왜? 주식 성수기가 오면 뭐가 와요? 주식 비수기가 오겠죠. 비수기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 그러면 승관쌤, 성수기랑 비성수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맞아요. 언제가 성수기고 언제가 비성수기일까요? 그렇죠.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고 그쵸.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니까 그쵸.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강의는 제가 뒷부분에서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부분이 비수기고 이 부분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걸 뒷부분에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아까 뭐 준다고 그랬죠? 선물이요. 선물 준다고 그랬죠. 제가 저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수업료라고 하죠. 주시장에 낸 수업료. 수업료를 많이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누구도 저한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시장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시장이 떨어질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수업료를 내고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그래서 승관쌤이 오늘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 우리 학생분들이 차트로 시장의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교육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이 영상을 올려드린 다음에 제가 물 한 잔만 잠깐 마시고 와서 바로 언제가 비성수기고 언제가 성수기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요 강의를 받으시고 나서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어디서 하냐? 라이브 스터디 방에서 제가 교육 영상을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 스터디 방은 자, 요거 안내 방법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 라이브 스터디는 다들 핸드폰 들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을 드시고 카메라 어플을 켜십니다. 네, 카메라 어플을 켜신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이죠, 그죠? 여기다가 QR코드에 카메라를 갖다가 대세요. 그러면은 노란색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노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라이브 스터디 방이 있는데 그 라이브 스터디 방에 제가 비성수기와 성수기를 구별할 수 있는 차트 교육 영상과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 목요일은 뭐 한다 그랬죠? 수요일, 목요일은 라이브 스터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터디 링크 받을 수 있는 교육방 입장 요거 들어오시고 저는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와서 뒷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체크하실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선물까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장 타이밍을 분석할 수 있는 언제 성수기이고 언제 비성수기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엇박자가 나지 않고 제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차트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영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바닥 매집주 족보까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조용히 모아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50종목이 모아져 있는 차트 분석이 되어 있는 바닥 매집주 족보집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수 있도록 강의실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휴대전화에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리고 이쪽 QR코드에다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뿅 하고 뜹니다. 자, 그거 클릭하시고 강의실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이쪽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계속 강의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유진 학생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바닥 매집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바닥 매집주 족보를 좀 올려드리는 거는 미리 좀 예습하시라고 네네. 제가 족보까지 좀 PD님께 부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에 앞서서 그러면은 유진 학생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성수기와 성수기를 기다리려면은 우리는 매매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게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죠. 적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세 가지. 세 가지. 네.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성수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종목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매매를 많이 안 해야지만 성수기 때 어때요? 수익을 내가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은 꼭 지키시면서 우리 학생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크게 잃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학생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처럼 2011년 그때처럼 그냥 신나서 매매하고 주도주 매매하고 그리고 종목 막 늘려나가면서 매매했을 때 한 방에 어때요? 크게 하락하면은 크게 잃게 됩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크게 잃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퇴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게 잃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잦은 매매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잦은 매매를 하시면 당연히 현금이 떨어지겠죠. 현금이 떨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없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잦은 매매 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집중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좌의 종목을 늘리시면은 안 됩니다. 백화점 매매라고 하죠. 우리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뭐 교과서는 그래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승관 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집중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를 지키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시황이 성수기인지 비성수기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제 차트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것도 역시나 코스닥 차트예요. 자, 코스닥 차트. 코스닥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검정색 굵은 선이 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보이시죠? 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네. 자, 지난주 강의 때, 네. 우리 유진 학생 제가, 메이저 수급의 실거래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뭐였죠? 60월선. 60월선. 월. 그렇죠. 그 60월 동안 거래가 됐던 그 선이 메이저 수급의 평단이다. 평균, 그럼 네. 우리는 그 아래에서 매수를 네. 해야 된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월봉이 아닙니다.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의 61선을 기준으로 저는 지금이 비성수기다, 지금이 성수기다를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요때가 이제 언제였냐면은, 자, 요 구간대 이렇게 봤을 때 차트를 조금 자 볼게요. 자, 요 구간. 자, 지금 요렇게 지수가 빠지는 요 구간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 구간을 색깔이 조금 너무 빨가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구간대에서 차트가 지금 어때요? 검정색 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맞고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요 때가 뭐냐? 성수기인 거예요. 아. 한 5달 정도 돼요. 네네.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여기 앞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쪽 앞쪽으로 가면은, 자, 요 때를 보면 어때요? 요 구간서부터 요 구간까지는 차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검정색 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네. 있죠. 요 때가 뭐예요? 성수기. 성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때는 매수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 그렇죠. 웬만하면은 매수 물량을 보수적으로 늘리셔야 되고, 자, 반대로 요 때는 어때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요 구간, 요렇게 파란색 선으로 된 요 구간, 요 구간에는 매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돼요? 비성수기니까. 비성수기니까 매수. 그렇죠. 주식을 사야죠. 왜? 지수가 빠지고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사실 딱 저 구간에서 막상 제가 주식을 하고 있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네. 자, 일단은 이 선이 깨지면은 변곡점이라는 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구간이냐면은,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딱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네모 박스 친 구간, 요 구간 있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을 지지받고 깨지고, 지지받고 깨졌죠. 자,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 아니에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이 구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성수기에서 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비수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물량을 늘려야 돼요? 팔아야 돼요? 성수기에 있다가 비성수기로 진입을 하니까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성수기에서 비성수기.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면은 물량을, 자, 끝나기, 이제 끝물. 끝물. 자, 우리 해운대 놀러 갔어요. 해운대 네네. 놀러 간 게 아니라 돈 벌러 갔어요. 네. 해운대에 장사하러 갔는데, 네.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요. 네네네. 파라솔을 이제 해수욕장이 다음 주에 폐장을 하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팔아야죠, 빨리. 빨리 재고 정리해야죠. 그죠? 재고 정리하고 네. 물량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변곡점 자리에서는 물량을 정리하면서 뭘 만들어놔야 돼요? 현금. 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변곡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 밀려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요 때는 되게 크게도 빠졌네요. 자, 요 때는 이렇게 크게도 빠지고,
자, 요 구간을 다시 볼게요. 이때도 크게 빠졌어요. 이때도 빠지고, 이때도 빠지고.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시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계속 빠지잖아요. 네. 빠지다가 뭐가 나와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자, 다시 천천히. 네. 이렇게 가격이 깊이 빠져요. 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격 여기서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가는 구간이 있어요. 네. 이 구간을 뭐라 그러냐?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물량을 모아야 되냐? 가격 조정일까요? 아니면 기간 조정일까요? 기간 조정. 왜요?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건 계속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 하락이 나오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 물량을 모아야지 뭐가 나와요? 상승.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황은 되게 재밌게도 뭐가 있냐면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고 네. 그 안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어렵죠? 이게 어렵죠? 네.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해도 아마 우리 학생분들 처음 듣는 분들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은 네네. 좀 반대여가지고 완전 더 반대죠. 어렵게 느껴지,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항상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항상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최대한 쉽게 반복적으로 시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 그럼 반대로 네. 성수기 때 가격 조정이 나오면 뭐 해야 될까요? 성수기 때 가격 조정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수기 때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오.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네. 뭘 관리,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뭘 관리하는 거예요? 돈 관리. 돈 관리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폭락이 나오고 시장이 빠졌을 때는 항상 현금을 들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수하는데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매수한다? 기간 조정 기간 때. 조정 때, 잠깐 쉬어갈 때, 그때 한 번에 사야 돼요? 아니면 분할로 사야 돼요? 분할로. 분할로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고 강구하시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사놓고 크게 손실을 보시고 퇴출을 당하십니다. 근데 내가 시장을 볼 줄만 알잖아요? 그럼 종목에 사랑이 빠지지 않아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 종목이나 사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메이저 수급은 물량을 매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승관쌤은 시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 기본기를 잘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설명이 어때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질문을 하나 뭐 하고 싶은 눈빛이라서. 아, 네, 맞아요. 네. 지금 시장이 그럼 성수기인지 자. 비성수기인지. 자, 좋은 질문. 자, 지금 가겠습니다. 좋은 질문? 좋은 질문 갈게요. 자, 지금은 네. 자, 여기 검정색 선 위로 올라갔죠. 네. 지금 이렇게 성수기예요, 비성수기? 요거만 봤을 때는 요걸로 봤을 때는 지금 성수기. 성수기죠. 네. 근데 지금 살짝 깼다가 막 올라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뭐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이제 이게 성수기인데 네네. 비성수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성수기가 이어질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재고, 아니, 관망? 아니죠. 재고를 좀 팔아야겠죠. 맞아요. 재고 정리. 재고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얘가 성수기면은 그때 네. 또 사고, 네. 만약에 비성수기면 더 빠지잖아요. 네. 그럼 밑에서 사야죠. 사야 되는데 기간 조정 때 사야 돼요? 가격 조정 때? 기간 조정 때. 기간 조정 때. 예.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우리 학생분들?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좀 설명이 이거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영상으로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요거를 이제 말로만 설명하면은 조금 어때요? 말로만 설명하면은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직접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네. 되는 분량의 영상인데 이제 그걸 보시고 나는 이 영상을 봐도 모르겠고 정말 저 사람이 저 승관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뭐 하죠? 라이브 스터디에서도 한 번 더 이 시황, 어떤 때가 성수기고 어떤 때가 비성수기인지 그 방법도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유진 학생이 한 번만 더 안내해드리고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렇게 승관쌤과 바로 이렇게 과외받는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TV에서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이해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강의로 처음엔 들어도 어렵다가도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승관쌤께서 준비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셨던 부분이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차트로 분석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이름하여 시장 타이밍 차트 분석 핵심 영상입니다. 승관쌤께서 말씀하셨듯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강의 영상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복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강의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또 물량을 담아야 되고 줄여야 되는지 타이밍을 분석하실 수 있는 핵심 영상이 되겠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럼 강의실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 정말 쉽습니다. 휴대전화에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화면 그대로 QR코드에다가 딱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휴대전화 화면에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를 클릭하고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PD님께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강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있네요. 이거 약간 좀 제가 네. 약간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발동이요? 학생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어떤 게 있을까 발동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뭐죠? 코스닥 코스닥. 차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정색 선의 위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성수기라고 그랬어요? 성수기. 성수기. 검정색 선 아래에 있을 때는 비성수기. 비성수기. 검정색 선은 며칠 선이다? 네? 검정색 선은 며칠 선이다? 61선. 61선을 기준으로 60선 위에 있을 때는 성수기, 아래에 있을 때는 비수기. 네. 자, 성수기 때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주식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겠죠. 왜?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수익을 내면서 챙겨야죠. 챙겨내고 네. 그리고 저렇게 60% 아래에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주식을 열심히 모아야겠죠. 네. 근데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 그러면은 무조건 아래에 있는다고 매수를 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요 구간. 네. 여기를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일 때는 아래에 있지만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니죠. 이때는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보기를 두 개만 주셨잖아요. 보기는 두 개는 좀. 저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왜 계속 가만히. 빠져요, 여기서 네. 하면.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하락이 멈추고 쉬었다 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장세는 요 구간. 이게 잠깐 쉬어주죠. 네. 요 구간에서는 뭐 해야 돼요? 사야죠. 모아야죠. 분할 매수. 네. 모아야 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한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성수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또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왜? 네? 비수기가 끝났- 성수기로 됐기 때문에 네. 또 뭘 만들어야 돼요?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갔기 때문에 네. 또 뭘 만들어야 돼요? 뭐 만들어야 돼요? 아니,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올라갔으니까. 현금. 현금을 또 만들어야 돼요. 아. 왜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비수기 기다려야죠. 비수기가- 이때 사야 되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올 수도 있으니까 올 대비를 수도 한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되나? 자, 여 자리에서는 비수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약간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되고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자, 이렇게 요 구간. 자, 이렇게 어차피 분할 매수로 요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이때 모아야죠. 다시 분할 또 매수로. 분할 매수로 모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주가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요 강의를 우리 시청자 학생분들께 정말 강의를 더 자세히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황에서 적어도 지금 시황이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를 판단하라고 뭘 하자? 돈 관리를 하자. 돈 관리를 어떻게 하자?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매매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내가 확실한 타이밍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승관쌤은 이런 시황과 기본기를 지키면서 뭐만 한다 그랬어요? 바닥 매집주요. 바닥 매집주 한다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5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바닥 매집주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성수기에 우리가 어떤 바닥 매집주를 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수요일은 OBS 방송도 있습니다. 또 OBS 방송에서는, TV 방송에서는 바닥 매집주 강의까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승관쌤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를 중시하고, 수익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익이 많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승관쌤이 생각했을 때 주식은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이 우아한 투자를 해야 하는 우아한 투자자가 되셔야지만 정말 걱정과 시름을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무서우신 분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방향성 없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계속 도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승관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아한 투자를 하는 멋진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를 확실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수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관쌤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소외감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시장 타이밍을 분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시장 타이밍 차트 분석 올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매집주 강의를 해주시고 이어서 저녁 8시에 또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라이브 스터디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강의실에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강의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버튼을 켜시고요.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식학교는 매주 월, 수 4시 반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우아한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